내가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이 한 가지를 놓지 못하면 남은 세월은 자꾸만 쓸쓸해집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잘못된 사람 곁에 오래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마음도 튼튼하고 내일이 많으니 조금 상처받아도 금방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몸이 약해진 만큼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한마디 말이 오래 남고 한 번의 눈빛이 밤잠을 빼앗아갑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예의 바르지만 가까이 갈수록 내 숨을 막히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면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을 조심하게 되고 생각을 감추게 되고 결국 나 자신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은 늘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대화의 끝이 항상 자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일이 어그러지면 남 탓입니다. 원칙을 말하지만 그 원칙은 남에게만 적용됩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 마음이 마릅니다. 나도 모르게 계산하게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 전에 손익을 따지게 됩니다. 그 곁에 오래 서 있으면 결국 내 마음의 빛이 먼저 사라집니다. 나는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사람을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의리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오래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이 늘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순이 지나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소중해졌다는 것을 젊을 때의 1년과 지금의 1년은 무게가 다릅니다. 하루가 더 깊고 하루가 더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누군가의 이기심을 견디는 데 쓰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더 기대고 싶어집니다. 함께 밥을 먹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기적인 사람이 서 있으면 마음은 더 고립됩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외로움입니다. 나는 그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관계가 노년에 들어 갑자기 독이 되는 경우를 말입니다. 특히 돈이나 책임이 걸릴 때 사람의 본성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웃으며 지내던 형제가 부모가 떠난 뒤 재산 문제로 등을 돌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때 갈라놓은 것은 돈이 아니라 오래 숨어있던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워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모든 사람과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더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친절은 하되 휘둘리지 말고 도와주되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순 이후의 지혜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배웠습니다. 행복은 결국 관계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그러나 그 관계는 아무 관계나 아닙니다. 나를 넓히는 관계여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따뜻해지고 더 넉넉해지는 관계여야 합니다. 반대로 함께 있으면 자꾸만 비열해지고 계산하게 된다면 이미 경고가 켜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은 남을 벌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남은 세월이 짧아질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둘 것인가? 누구의 말에 마음을 맡길 것인가?
그 선택이 노년의 얼굴을 바꿉니다.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내 마음을 마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다만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경쟁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고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경쟁에는 서로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달리기처럼 보여도 어떤 경쟁은 사람을 키우고 어떤 경쟁은 사람을 깎아냅니다. 이기적인 경쟁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실력 겨루기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넘어져야 내가 편해진다. 저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안심이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도 속에서는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몇 번이나 내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남의 기쁨이 나의 불안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내 기준이 늘 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 마음이 쉴 곳을 잃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는 순위를 매깁니다. 누가 더 잘 나가는지, 누가 더 벌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 비교가 어느 순간 습관이 되면 삶은 전쟁터처럼 변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를 의식하며 삽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겼다고 해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앞서 있었지만 늘 불안해하던 사람들입니다. 경쟁에서 이겼는데도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이 사람을 향한 것이었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을 이겨야만 존재가 확인되는 삶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쟁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겨루는 경쟁입니다. 운동장에서 경기가 끝나면 서로 손을 잡는 모습처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태도입니다. 이 경쟁은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내가 지면 배움을 얻고 내가 이기면 겸손을 배웁니다. 그 안에는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는 관계가 남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눈빛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들어가며 더 높은 단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경쟁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 더 높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스승은 제자가 자신을 넘어서는 날을 기다립니다. 거기에는 시기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뒤로 물러나도 괜찮다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의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도 남을 이기기 위해 마음을 날카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제의 나를 넘어서기 위해 조용히 자신을 다듬을 것인지 말입니다. 나는 후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했다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오늘 조금 더 참았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런 작은 경쟁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이기적인 경쟁을 오래 하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경쟁을 이어가면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박수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길은 나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넘어서도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끝내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은 잠시의 흥분을 줄지 몰라도 오래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대신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려는 마음은 조용하지만 깊은 만족을 줍니다. 경쟁을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경쟁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향하던 칼끝을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남을 상처내지 말고 스스로를 단련하십시오. 그럴 때 경쟁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이 들어도 마음이 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마음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비춰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면 늘 바쁘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향하면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나는 한때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래보다 늦으면 불안했고 누군가 앞서가면 괜히 초라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나는 저만큼 못할까? 왜 나는 저 자리에 서 있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생각은 나를 더 노력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남보다 조금 앞선 자리에 서는 것일까? 아니면 나답게 오래 걷는 것일까?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박수 소리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원한다는 것을요.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성적을 비교했고 자라서는 직장과 연봉을 비교했습니다. 결혼과 집, 자녀의 성취까지도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정작 나의 기준은 희미해집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삶이 나를 웃게 하는지 모른 채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과 겨루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중심을 자신에게 두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입니다. 작은 발전이라도 스스로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남을 쓰러뜨릴 필요가 없고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고치면 되고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됩니다. 실패해도 자존심이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사회 속에서 지나친 경쟁은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북돋우는 경쟁은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잘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속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빠른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늦더라도 꾸준한 사람이 결국 멀리 갑니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남을 향해 달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혹시 지쳐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남의 발걸음 소리를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숨소리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경쟁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남을 이기는데 삶을 쓰지 말고 나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그러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시간은 남과의 비교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남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삶을 돌아보며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더 높은지, 무엇이 더 빠른지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지만 정작 무엇이 오래 남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 오래 남는 것은 승패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졌는지가 결국 사람을 설명해 줍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결과에만 집착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면 기뻤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를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실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니 그것은 나를 아끼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고 실수할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잠시 앞서갈 수는 있어도 오래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책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 정신 덕분에 많은 성취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이 자기 비난으로 변하면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잘하려는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에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냐고 묻는 대신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왜 그랬냐고 다그치기보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나를 적으로 두지 않게 되니 세상도 덜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밤이 되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기도 하고 기대에 눌려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채찍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해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경쟁의 방향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실력을 키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가꾸겠다는 뜻입니다. 화가 날 때 쉽게 말하지 않는 연습, 지쳤을 때 무리하지 않는 선택,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보다 축복하는 태도, 이런 작은 결심들이 쌓이면 사람은 깊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더 큰 힘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성숙함입니다. 예전에는 약해 보일까봐 그런 말을 삼켰지만 이제는 압니다. 솔직함이 관계를 살리고 관계가 사람을 지탱한다는 것을요. 함께 걷는 길은 느릴지 몰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가 나를 앞질러 가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각자의 계절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봄에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늦은 여름에 빛을 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조급해질 이유도 줄어듭니다. 내 계절에 집중하면 됩니다. 뿌리를 내릴 때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품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품격은 화려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남을 낮추지 않는 태도,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기고도 교만하지 않고 지고도 비겁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어떤 성과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멈추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때 돌아보았을 때 누구를 얼마나 이겼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며 살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덜 주려고 노력했는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는지가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결을 살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사람으로 자라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시간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조급해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뒤처져도 큰일이 난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길고 사람의 삶은 한 번의 승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걸어가느냐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서두르는 법만 배웠습니다. 남보다 빨리 인정받고 싶었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느림이 곧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느림 속에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쌓은 실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조용히 다진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오래된 나무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큰 나무는 그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계절을 견뎌왔습니다. 비바람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은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덕분입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의 힘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쌓은 태도와 습관이 결국 한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화려한 순간만 보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 얼마나 긴 시간이 있었는지는 잘 보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날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노력의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남의 결과만 보고 자신의 과정을 무시하곤 합니다. 나는 요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작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오늘 나는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가?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날은 충분히 잘 산 날입니다. 또한 우리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기보다 배움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다시 시도할 용기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완벽함보다 진심이 더 값지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보다 부족해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갑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 실수했을 때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삶은 길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여러 번 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멈추고 싶을 만큼 힘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다시 걸을 힘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속도에 쫓겨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남보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나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은 결국 진심편에 서 있습니다. 억지로 만든 성과는 사라질 수 있어도 꾸준히 쌓은 노력은 남습니다. 남을 넘어뜨려 얻은 자리는 오래가지 않지만 자신을 이겨내며 얻은 자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자신과 약속하십시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당신만의 단단한 삶이 될 것입니다.